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내년 상반기까지 모빌리티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플랫폼 구축에 나섭니다. 한층 더 진화한 서비스 구현을 통해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세계화를 이끈다는 포부입니다. 가계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린 인터넷 은행들이 자동차 할부 금융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대출 상품 다변화로 여신 확대를 도모하는 모습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가액 상한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르면서 이 백화점 업계가 프리미엄 수요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하나금융이 은행 점포를 활용한 육아 전용 공간 프로젝트를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인공지능을 품은 진화된 플랫폼 만들기에 나섭니다. 자율주행과 로봇, 디지털 트윈 등 기존 AI 기반 기술을 플랫폼에 통합해 한 차원 더 진화된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고정밀 지도 구축 기술이 접목된 통합 자율주행 로봇. 스스로 움직이며 집을 나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현장입니다. 이동 빅데이터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AI 기술 간의 연계성을 시각화한 테마관에서 미래 기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오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테크 컨퍼런스를 열고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기업들의 AI 기반 기술과 서비스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생성형 AI 또는 제너레이티브 AI가 모빌리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점차 더 고도화가 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는 더 근미래에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2015년 카카오티 출시 이후 이동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정보 비대칭으로 분절돼 있던 모빌리티 시장을 혁신 산업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동안 이뤄온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AI 기반 기술 고도화에 이어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AI 기반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시대에 대응한다는 계획. 이를 위해 경로 배정, 운송 관리 시스템 등의 모빌리티 엔진부터 자율주행, 로봇, 디지털 트윈에 이르기까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모빌리티 AI 기술들을 플랫폼과 결합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모빌리티에 특화된 생성형 AI 엔진을 구축하고 신규 엔진을 활용해 현재 운영 중인 AI 기반 서비스들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모빌리티와 물류, 배송, AI 플러그인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국내외 여객, 물류, 서비스의 이동까지 아우르는 모빌리티 AI 기술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플랫폼에 접목된 모빌리티 특화 생성형 AI 기술로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세계화를 이끌겠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인터넷 은행들이 자동차 금융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는 가운데 대출 상품 다변화로 여신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 은행들의 성장세를 견인했던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주담대가 가계부채 급증을 부채질한 것으로 보고 심사 절차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카카오뱅크의 현장 점검이 진행됐고 다음 주부터는 K뱅크가 대상입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올 상반기에만 주담대 잔액을 5조 원 넘게 늘렸습니다. 3%대의 낮은 금리에 대출 수요가 몰렸던 건데 당국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자 최근 4%대로 조정했습니다. 대신 인터넷은행들은 하반기 자동차 금융으로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입니다. K뱅크는 이번 주 인터넷은행 최초로 자동차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카드, 캐피탈사 등 이금융권 고객이 대환할 경우 약 1%포인트 금리를 낮출 수 있고 1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는 만큼 신용점수 개선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오토론 담당 인력을 충원한 카카오뱅크도 연내 자동차 대출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이같이 인뱅들이 하나둘 자동차 금융에 뛰어드는 건 기존 여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도 이금융권 고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들이 하려던 게 서민금융이잖아요. 오토로는 서민금융의 일부로 볼 수 있어요. 원취지에 많이 벗어난 것도 아니고. 다만 카드사와 달리 인터넷은행의 자동차 대출은 DSR 규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김영란법 완화로 추석 선물 한도가 30만 원까지 상향됐습니다. 백화점에선 한도를 끝까지 채운 프리미엄 추석 선물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첨가와 한우 등으로 구성된 20만 원에서 30만 원대의 상품 물량을 늘리며 추석 선물 수요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김영란법 완화로 백화점 업계가 프리미엄 선물 확대에 나섰습니다. 오늘 추석 선물 세트 본판매를 시작한 롯데백화점은 20에서 30만 원대 상품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고가의 추석 선물 세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물량도 늘렸습니다. 최근 개념납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30만 원대의 선물 세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대의 상품 물량을 지난해보다 20% 더 늘려 준비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추석 선물 세트 예약 판매 중 20에서 30만 원대 선물 세트 매출이 71.3% 증가했습니다. 30만 원대 이상 선물 세트 매출이 51.3% 증가했고 10에서 20만 원대가 28.1% 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김영란법 개정으로 추석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완화된 것이 프리미엄 선물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30만 원 한도 선물은 정해진 기간에 농수산물만 가능한 만큼 고가 추석 선물 세트는 한우와 과일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늘어난 디저트 과일 수요를 겨냥한 프리미엄 과일 선물 세트가 눈에 띕니다. 현대백화점은 업계 최초로 딸기를 추석 선물 세트로 선보였고 신세계백화점은 전남 영광에서 신품종으로 개발한 홍망고 선물 세트를 내놨습니다. 롯데백화점은 10월 말부터 출시돼 한가위에 맛보기 어려웠던 부사 품종의 사과를 70개 한정 판매하며 명절 과일 수요를 겨냥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지난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국가 최대 과제가 됐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금융이 은행 점포를 활용한 육아 전용 공간 프로젝트를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볼풀장과 다양한 동화책까지. 흡사 놀이방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곳은 최근 오픈한 하나은행 검단 신도지 지점 내 마련된 하나 맘케어 센터입니다. 수유나 기저귀 가리 등 급한 용물을 처리할 수 있는 맘케어 센터가 창구와 가까이 있어 영유아를 둔 손님들도 마음 편히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맘케어 센터는 하나금융그룹이 상생금융 문화 확산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공간 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임산부 휴게실과 수유실, 기저귀 가리존, 키즈존 등 온 가족이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 추진 중인 육아 전용 공간 조성 프로젝트입니다. 주거 단지 쪽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손님들도 많이 이용하고는 있다고. 하나 맘케어 센터는 지난 4월 야탐역 금융센터에서 첫 선을 보인 후 검단을 포함해 현재 4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지역 내 은행 점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만큼 젊은 부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은행이 사실 없잖아요. 아이들과 같이 놀 수 있고 볼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이곳은 너무 쾌적하고 책도 볼 수 있고 환경적으로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너무. 한편 하나금융은 지난 2018년 약속한 어린이집 100호 건립 프로젝트도 묵묵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에 67번째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해 그간 완공한 어린이집은 모두 76곳으로 내년까지 추가로 24곳의 어린이집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주식시장에 이렇다 할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테마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가가 주목하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로봇주인데요. 오늘은 로봇주 전망 보도본부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로봇주 최근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네, 로봇주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로봇주의 대장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추이 살펴보실까요? 자, 올해 연초 출발할 때는 한 주당 주가가 32,600원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장 기준 종가를 살펴보면 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한 주를 사려면 무려 21만 2천 원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무려 6배가 넘게 뛴 건데요. 오늘장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1% 급등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6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주들의 상승세 역시 만만치가 않은데요. 지금 T로보틱스가 601%, 그리고 SBB테크가 382%, 뉴로메카 역시나 세 자릿수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로봇주에 대한 매기가 쏠리며 상승 랠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로봇주의 열기가 아주 대단한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로 로봇주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대기업의 등판에 시장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삼성과 하나, 포스코 등 이런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대한 확대 계획을 밝히면서 로봇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커진 건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I를 적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협동 로봇 전문 기업인 하나 로보틱스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전문 기업인 대동은 포스코와 손잡고 로봇 시장 진출을 예고한 바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이 작은 중소 로봇 제조사에 대한 M&A 혹은 지분 투자를 하지 않겠냐는 긍정적인 시그널도 나옵니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상승 배경에는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월과 3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투자에 나서면서 주가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관건은 향후 주가 전망일 텐데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증권가의 전망을 살펴보면 증권가는 하반기 로봇주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풍부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하반기 IPO 시장의 최대어로 불리죠. 몸값만 1조 원에 달하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로봇주에 대한 주가 화력을 더 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적 수혜 기대감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하반기 로봇 정책과 관련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시회와 다양한 이벤트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국내 최대 로봇 전시회인 로보월드 전시회가 열리고요. 또한 삼성전자의 로봇과 관련된 이 활동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삼성 테크데이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살펴볼 부분들이 개별 로봇주들이 현재 신제품 출시 등 현황을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해 하반기 신규 서빙 로봇을 출시하고 이어서 내년에는 AMR 신제품도 출시를 합니다. 이와 함께 뉴로메카는 교초 F&B와 함께 협동 로봇과 관련된 판매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앞서 이 올해 기업 공개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출격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 일정 등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시장에 관심이 상당히 많죠.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산 로보틱스 조단위급 대어로 꼽히면서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이 큰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아마 코스피 시장 10월 상장 이후에 어떤 로봇주에 대한 전반적인 온기가 다시 한번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 공모 일정 보실까요? 일단 오는 21일에서 22일 개인 투자자들 일반 공모 청약에 나서게 되고요. 공모가 희망 밴드는 2만 1,000원에서 2만 6천 원,
이 상단 기준으로 공모금을 살펴보면 4천억 원대가 나오고 시가총액은 최대 1조 6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로봇주에 대한 이벤트들이 계속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시장의 관심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 로봇주에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은 없는 건가요? 네, 가장 큰 부담은 사실 밸류에이션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기대감에 오른 주가. 그런데 이 주가 비교해서 실적을 반해서 본다면 과연 이 실적과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적절한가? 이에 따른 물음표가 좀 달리는 건데요. 로봇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PER, 퍼는 무려 400배가 넘습니다. 이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인데 높을수록 고평가됐다라는 뜻이죠. 지금 로봇주의 PER이 얼마나 고평가됐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때문에 사실 증권가에서는 선뜻 로봇주에 관한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또 뉴로메카와 T로보틱스라는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를 나타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아닌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상황이라서 증권가에서는 기대감에 오른 주가이기 때문에 어떤 단타성, 투기성인 투자가 아닌 로봇주의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베팅해야 하는 이런 투자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김혜영 기자 로봇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국제교역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경상수지는 35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항목별로 나눠보면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42억 8천만 달러로 넉 달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수출이 석유 제품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14.8% 줄었고 수입이 원자재를 중심으로 22.7% 감소했습니다. 즉 수출 성적보다 수입 감소에 기인한 흑자입니다. 반면 서비스 수지는 여행 등을 중심으로 25억 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적자 폭은 전달보다 소폭 축소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량이 작년 하반기보다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아파트 매매량은 20만 3,437건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8만 8,990건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상반기 매매량은 총 8만 3,437건으로 작년 하반기에 3만 3,891건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거래량 증가폭이 비교적 작았습니다. 세종에서는 작년 하반기보다 1,969건 늘어나는 데 그쳤고 강원도에서는 1,678건 증가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이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모니터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게임위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 모니터링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규모는 16억 9천만 원입니다. 국회는 지난 2월 게임을 제작, 배급, 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과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법률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내년 확률형 아이템 조사를 담당할 전문 인력은 총 24명으로 조사 대상인 게임 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2027년까지 30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운찬 동방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양극화와 저성장을 해결하고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원팀 코리아가 돼 대기업과 함께 협력 중소기업도 상생할 수 있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와 서울대 총장을 지낸 정운찬 이사장은 지난 2012년 동방성장연구소를 세우고 우리 사회 문제점 진단과 정책 대안을 모색해 시민들과 공유해 왔습니다. 어제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100번째 열린 동방성장 포럼에서 정운찬 이사장은 그동안 대기업의 이익이 지나치게 많았던 것은 그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기술 탈취, 납품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에게 가야 할 돈이 이 대기업에게 간 것도 원인이었다고 진단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이익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워치입니다. 중국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용 아이폰 사용을 금지하면서 아이폰 출시를 앞둔 애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앙정부기관 공무원들에게 업무용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이폰 금지령은 중국 정부기관을 넘어 국영기업과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애플의 중국 시장 공략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은 오는 12일 스마트폰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있고 최근 중국에서는 화웨이가 내놓은 새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 소식에 애플 주가는 이틀 동안 6% 하락하며 시가총액 약 253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은 중국과 가까운 시일 내에 대화할 계획이 없다며 중국에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도 정부가 미화 작업을 이유로 빈민가 강제 철거에 나서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불도저가 판잣집을 쓸어내립니다. 뉴델리에서 무허가 정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약 1,35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하루아침에 이들은 거주지를 잃게 됐습니다. 현지 주민은 철거 전 고지나 사후 대책 마련 없이 철거 작업이 이어졌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동물운동가에 따르면 뉴델리를 배회하는 유기견 수백 마리도 당국에 의해 포획되며 대피소로 옮겨지고 있는데요. 인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의 하층 계급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보여주기식 빈곤 지우기로 인도 국격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유럽 최대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 그룹 최고 경영자가 1인 시위 도중 환경운동가들에게 케이크 테러를 당했습니다. 오리어리 CEO는 잦은 파업으로 인한 항공편 결항 사태를 막아달라며 고객 150만 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EU 집행위에 전달할 예정이었는데요. 환경운동가인 두 여성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멈추라며 오리어리 CEO에게 케이크를 대고 뭉갰습니다. 하지만 그는 봉변을 당한 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케이크 맛이 괜찮다면서 언론 브리핑을 이어갔는데요. 그는 6개월 전 첫 탄원서를 제출할 때 서명한 사람이 100만 명이었는데 6개월 사이 150만 명으로 늘었다며 파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스위스 빙하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 론 빙하를 탐색하는 빙하학자들의 모습입니다. 마티아수스 빙하학자는 올해 스위스 빙하가 사상 최악이었던 지난해 해빙 기록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70년 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스위스의 모든 산꼭대기 기온이 0도까지 올랐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알프스 산맥의 모든 산에서 기온이 빙점 이상으로 오른 겁니다. 한편 최근 스위스에서는 빠른 속도로 빙하가 녹으면서 오래전 실종됐던 사람들의 시신이 발견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 글로벌워치였습니다. 중국의 비료용 요소 수출 중단 보도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수출 통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통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주민 100여 명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후쿠시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피카코인 사기에 가담해 시세 조종 역할을 맡는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미술품 조각 투자를 내세운 피카는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다가 같은 해 6월 상장 폐지됐습니다. 예매업체 인터파크 티켓이 오는 14일 임영웅 전국 투어 콘서트 예매를 앞두고 전용 상담 전화를 개설했습니다. 이 팬덤 연령층이 다소 높은 점을 감안해 마련한 것으로 예매업체가 특정 콘서트 전용으로 별도의 회선을 준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절기 백로인 오늘 낮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주말에도 낮 동안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낮아 불쾌감이 강하진 않겠고요. 아침, 저녁에는 20도 선까지 내려가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겠고요. 일요일 남동해안과 제주는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 31도, 대전과 춘천 30도 선으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낮 동안 속초와 강릉 26도 선으로 비교적 덜 덥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 광주 30도, 부산 29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해상해는 맑거나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에는 다소 덥고 아침, 저녁에는 선선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